드디어 허수아비 5, 6화가 공개됐는데 말씀 좀 편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땐 절 편하게 대하셨잖아요. 연쇄살인범 이용우가 강태주와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강태주가 이용우에게 반말을 했었다는 점으로 보아 강태주보다 어리다는 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잃었다던 그 친구가 기범입니까? 이용우가 이기범을 기범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용우는 이기범의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과거 시점에서 강태주가 용의자로 특정지은 인물은 바로 범인은 땀에 찌든 공장 노동자일 수 있다. 전박이 임성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예고편에선 역대급 반전이 발생할 것임이 암시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 사건을 깊게 파헤쳐본 결과 이용우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예고편 속 모든 떡밥을 뜯어본 뒤 강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장난하냐?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특별수사본부에서 또 다른 유력 용의자를 찾았다. 허수아비 9화 예고편은 강태주의 멱살을 잡는 차시영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차시영은 강태주에게 장난하냐며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고 말하는데요. 차시영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는 오디오에서 들리는 강태주의 대사 특별수사본부에서 또 다른 유력 용의자를 찾았다 라는 말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특별수사본부는 차시영의 형 차준영이 꾸린 팀인데요. 지난화에서 강태주는 차시영이 이기범을 감금하고 폭행해 거짓 자백을 받아낸 걸 알게 되자 차준영을 찾아가 이기범이 당한 부당한 일들을 입증하고 진범을 잡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태주는 유력한 용의자인 임성만을 특별수사본부라는 이름 아래에서 수사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시영은 자신이 거의 다 해결한 사건을 차준영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태주에게 화가 난 걸로 보이죠. 이후 다음 장면에선 경찰차를 앞질러 가는 차량의 내부 모습, 그리고 이 차량이 경찰차를 가로막는 모습이 연이어 비춰지는데 차량의 번호는 9012로 차시영의 차량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찰차에는 강태주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는 이기범이 타고 있는 것 같죠. 예상컨대 차시영은 강태주가 차준영의 도움을 받아 이기범을 병원으로 보낸 걸 알게 되자 검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기범을 다시 데리고 오려는 것 같은데요. 지난화에서 차시영은 이미 연쇄살인범을 이기범으로 특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기범이 진범이 아니라면 글을 신문에서라도 임성만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만들려는 속셈인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용의자 임성만 맞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임성만 뿅 맞답니다. 강태주와 서지원이 대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서지원은 강태주에게 용의자 임성만 맞냐고 물어보죠. 지난화 후반부에서 서지원은 돼지다방에 들려 핸드백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임성만이란 걸 알아내는데요. 물론 그가 가방은 주운 것이며 도둑으로 몰릴까봐 서점에 둔 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서지원은 왜 가방을 둬도 하필 손수건 주인인 이기범이 일하는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임성만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강태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난화 엔딩에서 가게로 다시 들어가던 임성만은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 이는 강순영이 언급했던 피의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은 공장 노동자로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 결과와 일치했기 때문에 강태주는 임성만을 피의자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오디오에서는 강태주가 서지원에게 내가 확인해보려고 한다 말하는데요. 강태주는 성격상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섣불리 범인을 단정짓지 않기 때문이죠. 한편 다음 장면에선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임성만,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한 소녀를 그가 몸을 던져 받아내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이 모습을 강태주가 바라보고 있죠. 아마도 이 소녀는 임성만의 여동생이며 강태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임성만의 집에 들렸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 같은데, 다음 장면에선 박대우가 임성만 B형 맞다고 말하죠. 결국 임성만의 혈액형이 피의자 혈액형인 B형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강태주는 임성만이 피의자라고 78,000%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기범과 지인이라고? 야, 까놓고 말해서 그놈이 진범이면 너도 잘 된 거 아니야? 연행되는 이기범의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임성만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지는데요. 지난화에서 이기범은 강태주에게 자신이 잡혀가는 걸 임성만이 봤다며 임성만이 자신이 감금돼 있었다는 걸 증언해줄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오디오에서는 차시영이 임성만이 이기범과 지인이라고? 라고 말하는데요. 현재 차시영은 임성만이 피의자라는 증거를 차준영의 특별수사본부보다 더 빨리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성만이 이기범과 지인이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임성만이 서점에 피해자의 물품을 둠으로써 이기범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 같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장면에선 이기범을 조사하는 차시영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는 까놓고 말해서 그놈이 진범이면 너도 잘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예상컨대 차시영은 이기범에게 너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 임성만의 살인을 목격했다는 등 임성만이 범인이라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친구를 잃을 수 없어. 그럼 이주희 살해 현장에도 있었다. 차시영에게 조사를 받던 와중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이기범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그가 또 그렇게 친구를 잃을 수 없다고 말하죠. 원래 이기범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해 누명을 쓰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화에서 강순영이 임신 사실을 밝히며 이기범에게 우리 애한테 부끄럽지 않다면 끝까지 싸워서 꼭 돌아오라고 말했죠. 이로 보아 이기범은 차시영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임성만과의 우정뿐만 아니라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에서는 차시영이 그놈이 이주희 살해 현장에도 있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로 보아 차시영은 이기범이 이주희 집 앞에서 체포당하는 순간에 임성만이 있었다는 걸 증거로 임성만이 이주희를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만들려는 것 같죠. 한편 다음 장면에선 임성만이 담벼락 너머로 누군가를 엿보다가 뒤돌아서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손에 쥐고 있던 꽃을 떨어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성만이 입고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보아 이날은 강성으로 돌아온 강태주와 술집에서 마주쳤던 날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임성만은 술에 취해서 누군가에게 또 고백 공격을 하러 갔던 것 같은데 성만아,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이윽고 임성만이 꽃을 짓밟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로 보아 임성만은 고백을 하러 갔다가 어떤 광경을 보고 그만 체념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후 다음 장면은 어느 한 집에 방문한 임성만, 그가 긴팔을 입고 있는 걸로 보아 과거 시점으로 보이고 이어서 강순영이 나타나 이 밤에 무슨 일이냐고 묻죠. 이로 보아 임성만이 고백하려 했던 상대는 바로 강순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성만은 이전에 강순영이 정경호와 차를 타고 나가 늦게까지 연락이 안 돼 안절부절 못하는 이기범을 보며 사정이 있겠지. 너 순영이 못 믿어?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게 다 강순영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 같죠. 그렇다면 임성만이 강순영의 남자친구인 이기범을 질투해 모든 범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될 테고 이로 인해 강태주와 차시영은 임성만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장면에선 내가 다 맞췄어. 내가 임성만의 집을 방문한 강태주와 차시영. 그런데 임성만의 가족에게서 받은 손수건과 강순영의 손수건이 일치하게 되자 서로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강태주와 차시영의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이로써 임성만이 피해자의 가방을 서점에 둔 이유, 그리고 피의자의 손수건과 동일한 손수건까지 예고편 속 모든 떡밥들이 연쇄살인범으로 임성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고편 엔딩 오디오에서는 강태주가 내가 다 망쳤다고 말하죠. 이로 보아 임성만은 피의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허수아비의 진범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그 단서를 실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가수의 감정 결과에 따라 수사를 했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B형 혈액형이었는데요. 하지만 국가수가 33년 만에 재조사한 결과 현장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왔는데 재감정한 결과 용의자의 혈액형은 O형이었던 거죠. 1990년엔 DNA 분석 기법이 발달하지 않아 오류가 났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경찰 안팎에선 이를 두고 B형의 저주라는 말도 나왔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기범의 친구들 중 O형이었던 인물, 바로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이정수가 진범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B형의 저주에 걸린 강성경찰서는 이정수가 진범이라는 걸 모른 채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지난화 인트로에서는 현재 시점의 강태주가 대체 뭘 잃었냐는 이용우의 질문에 내 친구를 잃었어. 자신의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이기환으로 예상되며 강태주가 이기환을 잃을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동생 이기범이 결국 살인범으로 특정돼 징역살이를 하는 거죠. 예상컨대 임성만은 알리바이가 발견돼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걸로 예상되는데요. 차시영은 아버지 차무진으로부터 어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올라가 결혼 준비를 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채 형 차준영의 도움을 받아 이기범을 진범으로 몰아 사건이 종결될 것 같은데 과연 이기범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허수아비 진범은 이정수가 맞을지 다음 회차에서 확인하시죠.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